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저번에 3주차를 했고 총 5번을 할 건데 아직 3번밖에 안 하고 오늘이 4번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번 주에 최종 레포트용 기획 방법 코칭 저걸 했어야 됐는데 그 교수님이 과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걸 들어가지고 이왕이면 그거 듣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주차 미루고 오늘 27일 날짜로 진행을 하게 됐고 이제 저희가 한번 수업 시작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제 제출이 5월 30일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목요일에 오늘 4회차를 하면 5회차를 언제 하냐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30일자의 마감인 거를 생각을 못 했었어서 그래서 그 마감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5회차는 목요일 말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일요일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28일 금요일 내일 저녁 9시 30분이나 토요일 9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은 스토리보드 구성이랑 화면 구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5회차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이루어질 거는 이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발표할 때 더 눈에 잘 띌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쉽게 멋있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약간 실무적인 내용인 거죠. 그 부분을 이제 5회차 때 다룰 거고 오늘은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5회차 때는 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투표 잠깐만 올릴게요. 카카오톡에 잠시만요. 지금 카카오톡에 그 저희 단체방에 5회차 날짜를 언제로 할지 투표를 올렸거든요. 이거 수업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인원수대로 확인을 할 건데 제일 많은 투표해 주신 대로 이제 시간 정하려고 해요. 근데 아마 시간적 여유로는 내일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할 텐데 그 아무래도 급하게 의견을 바꾸는 만큼 투표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투표 올렸고 참여를 안 하겠다. 사실 이게 100% 필수 참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참여 안 하실 분들은 투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4주차 오늘 거 내용을 들어가야 보면 일단 중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지금 얼굴 본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 3주차 한 지. 그래서 3주차 때 중간 과제 하고 지금까지 수업 내용을 사실 저는 이제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막 듣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막 교수님들이 수업해 주시는 걸 많이 흘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에서 저는 이제 공부 그게 멈춰 있어요. 아마 다들 중간고사 때 뭐 했었는지 까먹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고사 때 어떤 거 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중간 레포트 썼을 때 백그라운드 마켓 리서치 아날리스트 오브 컴페티티브 컴퍼니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거 뭐 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
백그라운드에서는 백그라운드 배경은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를 왜 선택하게 했었는지 이 부분을 했었고, 마켓 리서치, 시장 조사에서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쟁사 분석에서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의 다른 회사는 어디가 있고 그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였죠. 그리고 타겟 페르소나는 내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팔 건지, 만약에 고객이 생긴다면 어떤 고객일지, 그 고객은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게 About 서비스였죠. 그래서 결국 내가 기획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고 간략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고 간략하게가 좀 상반되긴 하지만 자세하지만 중요한 것만 짚어주겠다 하는 부분이 About 서비스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최종 프로젝트 발표 공지를 봤는데, 일단 여기서 그 중간 과제에서 추가된 내용이 스토리보드랑 이미지 오브 서비스 이 부분만 추가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이 두 개만 추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앞에서 읽어봤던 배경,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때 다 정리를 해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스토리보드랑 서비스 대표 이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스토리보드랑 이미지 오프 서비스가 추가된다고 해서 이것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고사에 했던 내용들을 같이 본다는 건 이게 그냥 이어서 해라 이 느낌보다는 그 중간 과제에 대해 평가받은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그 교수님께서 그 중간 과제에 대해서 이미 점수랑 피드백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피드백을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완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더 내가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사를 좀 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토리보드랑 이미지 오브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어떤 것들이 수정이 되었는지를 같이 나타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수님이 주신 피드백을 하나씩 뜯어서 읽어보기. 그러니까 뭔가 어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세하게는 피드백을 안 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피드백을 직접 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아마 얘기하면서 뭐 어떤 점이 좋았고 뭐가 재밌었다 정도는 되게 사소하게 한번 칭찬이나 집어주는 것 정도는 있었을 거거든요. 그거를 되게 세밀하게 읽어보고 이게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피드백을 직접 보진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고쳐라라고 설명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직접 부족한 부분을 찾고 현재 시점에서 반영 가능한 부분을 보완하기,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 중간 과제 하면서는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과제해서 다 내고 나면 좀 뿌듯하잖아요. 약간 아 내가 이렇게 했다, 조금 생각한 것보다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아마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지나서 보니까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한 달 지나서 보면은 이제 문제점들이 사실 조금씩 보이긴 할 거예요. 난 몰랐던 오타가 보이기도 할 거고, 또 아니면은 내가 뭐 A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B였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찾아서 보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완을 해서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내가 보완을 했다는 걸 조금 티를 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지금 수강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한 20명은 수업을 들을 건데, 그 20명에 대한 모든 중간고사 내용과 기말고사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점을 보완했는지 보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을 보완을 했는지 그 약간 티를 내야 돼요. 완전 확 바꾸거나. 근데 완전 확 바꾸면 조금 그게 통일성도 사실 없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상. 그래서 완전 확 바꾸거나 아니면은 바꾼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왜 바뀌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밑에다가 적어주거나 아니면은 전 거를 약간 블러 처리해서 가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거 같이 이렇게 뭐 이 PPT 장표 있죠? 이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 위에 오버레이 시켜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면 전환 효과 같은 것들을 해서 같이 보여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거를 알 수 있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배경하고 시장조사 부분만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면은 그 이제 뭐 배경이 원래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배경이 바뀌면 다른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시장 조사도 바뀌어야 되고 경쟁사 분석도 바뀌어야 되고 타겟 페르소나 서비스 뭐 이렇게 다 바뀌어야 돼요. 배경이 다 바뀌면. 왜냐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배경 선택의 이유가 되었던 사건이나 상황이 바뀌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이 좋아서 뭐 립스틱 관련한 서비스를 하기로 했어. 근데 뭐 하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는 그 분야가 너무 시장이 좁대. 근데 그거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화장품이란 서비스 말고 그냥 아예 화장품 버리고 뭐 뷰티, 패션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주제가 완전히 뒤바뀐 경우에는 그 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뷰티, 패션 큰 데로 가게 됐는지 주제 자체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런 왜 바뀌었는지 근거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화장품 시장이 내가 조사했을 당시에는 뭐 2016년 자료를 봐서 규모가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뭐 2021년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 규모가 컸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화장품 시장보다는 패션이나 뷰티 쪽으로 더 확장을 시켜서 다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배경을 조금 변경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경을 변경하게 되어서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수정이 되었다 하고 언급을 한번 해주는 게 좋은데 뭔가 아예 PPT 장표 전체를 뭔가 막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찝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는 뭐 오타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페이지 한번 정리를 해서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제일 밑에 하단에 약간 서브 텍스트 같은 개념, 각주 같은 느낌으로 이러이러해서 바뀌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래서 조사를 했었는데 뭐 화장품이 좋아서 조사를 했었는데 2016년 자료를 봤을 때는 화장품 분야가 커서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이슈 1과 이슈 2로 인해 새로운 특징이 적용된 이러한 상황이다. 뭐 예를 들면 이슈 1은 지금 2021년인데 2016년 자료를 봤었다.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시장이 많이 줄고 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다. 뭐 화장품 시장이 줄었는데 반면에 뭐 미디어 시장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완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 정도라서 이 부분에 너무 시간을 막 다 쏟지는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제 기말 발표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전체적인 완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 때 부족한 게 있었으면 지금 고쳐야지 뭐 나중에는 고칠 게 없잖아요. 사실 이번에 한번 해버리면.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인 완성도를 올릴 수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배경을 막 바꿔가지고 딴 거 다 바꾸고 이런 게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갈아 끼겠다 싶으면은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배경은 이제 전체적인 주제 맥락을 바꾸는 거니까 한번 크게 들어서 설명을 했고 이제 뭐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서비스에 대해 뭐 이 부분 같은 내용은 사실상 그냥 뭐 조금 추가하는 거죠. 뭐 틀린 게 있으면 고치는 게 맞기는 한데 추가하는 거니까 잠시만요.
네, 시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조사나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서비스에 대해 이 부분은 아예 뭔가 이게 바뀜으로써 뒤에 게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대해서 뭐 오타 하나 바꾸듯이 그 부분만 바뀌는 거니까 이 부분은 수정이나 추가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리서치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번에도 강조했던 건데 리서치, 시장조사 부분에서 뭐 직접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쓰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들이 왜 썼는지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조사가 제일 중요할 수 있거든요. 뭐 물론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시장 조사에서 아마 정성 평가가 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과제를 열심히 하고자 하였는가. 그래서 뭐 시장 조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하겠다 싶으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시장 조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시장 조사 내용이 추가될 경우 뭐 되게 사실 당연한 내용이긴 해요. 시장 조사 내용이 추가됐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립스틱을 팔고 싶어서 전에는 그냥 뭐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20학번이 좋아하는 립스틱 색깔은 무엇인가요? 뭐 빨간색, 분홍색,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한 가지만 조사를 했었는데 내용을 추가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중간고사 이후에 뭐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가로 리서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어떤 이런 추가 자료가 생성되었다. 뭐 어떤 추가 리서치를 했냐면 뭐 같은 리서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는 사실 내가 일주일밖에 조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 한 달을 더 조사를 해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전에 했을 때는 내가 같은 과 친구들한테만 물어봐서 빨간색 립스틱이란 1위가 빨간색 립스틱이 나왔는데 이번에 내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갖는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 있는 학번의 친구들에게도 립스틱 조사를 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결과는 저번과 다르게 빨간색이 아니라 주황색이었다.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과에서만 빨간색이 유행하고 있었다. 어떤 친구가 빨간색을 발랐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서 다른 친구들이 다 빨간색을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과 친구들만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더 넓은 범위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주황색이 맞더라. 이런 식으로 그 리서치에 대한 정확도를 올리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정리하면은 뭐 어떤 기간 동안 추가로 리서치를 진행을 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추가 자료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조사 아니라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저희가 딱 추가돼야 될 부분 스토리보드랑 이미지 오브 서비스였죠.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이 설명 주신 걸 보면 일단 스토리보드란 스토리는 모두에게 익숙한 표현 방법이고 실제 사물이나 형상을 단순화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움을 준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뭔가 스토리보드를 보면은 단순화해줘서 좋고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뭔가 되게 좋다. 이렇게 되게 칭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토리보드가 무엇이냐 해서 말을 하면은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스토리보드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구상해보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세부적인 인터랙션 요소를 스토리텔링으로 도출해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스토리보드를 보기 전에 타겟 페르소나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되게 뜬금없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겟하고 페르소나가 뭐였냐면 내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팔 것인지 만약에 고객이 생긴다면 어떤 고객일지 그 고객은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보는 과정이었죠. 근데 스토리보드는 그 스토리보드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그려줄게 라는 게 스토리보드예요. 그래서 결국 스토리보드에 담겨야 되는 게 타겟 페르소나 내용이 정리돼서 막 담겨있는 만화가 스토리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주셨던 예시 보면은 뭐 되게 사실 재미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만화 같죠? 그 저희 뭐 옛날에 책 중에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스토리보드랑은 조금 다르지만 뭔가 만화 같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 어려운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작은 칸을 이렇게 나눠서 보기 쉽게 만들어놨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스토리보드는. 그래서 결국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중고 샤넬백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던 어떤 아이가 중고 거래로 샤넬백을 사고 싶은데 뭐 중고 거래를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불편하다, 뭔가 좀 어렵다. 그런 아이가 이 크레딧 A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만화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음 예시 같은 경우도 뭐 최대한 만화처럼 보이려고 뭔가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말풍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해 나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예시고, 다음 예시도 사실 이건 영어라서 내용 안 읽어보셨죠? 저도 안 읽어보긴 했는데 뭔가 뭐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핸드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뭔가 좋다 이 내용이잖아요. 글 안 읽어도 보이죠, 이게 영어인데도. 그래서 뭔가 이 주황색 서비스를 썼는데 좋았어,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결국에는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써보니까 좋네, 이거를 보여주는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게 스토리보드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이 주신 것 중에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 할 내용을 선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는 스토리를 선정하고, 여러 스토리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부 스토리를 선정. 사용자 경험과 관련해 가능한 많은 이슈가 있는 스토리를 우선적으로 스토리보드로 만듦.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스토리보드 타입을 결정을 하라고 하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스크린샷 스토리보드, 순서도 스토리보드, 그래픽 컨텍스트 스토리보드,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영화각분 스토리보드랑 혼합형 스토리보드도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어떤 타입이든 상관없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면 돼요.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걸로 돼도 상관없고,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고, 사진을 해도 상관없고, 사진에 그림 덧대어도 상관없고, 뭐 말풍선 해도 상관없고, 핸드폰 화면 나와도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냥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만화로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개별 프레임을 그리고 뭐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사용자가 뭘 해야 되고 뭐 시스템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에 이제 각 프레임을 연결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 이 말은 그냥 뭐 다 붙여놓으니까 완성이 돼 있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보드에 꼭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이거는 이야기가 전개될 배경, 상황 등을 미리 설명. 다음, 일반 사용자를 지칭하거나 특정 페르소나를 지정. 행동뿐만 아니라 말이나 생각도 포함됨. 구체적이며 특징적인 서비스가 언급되어야 함.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만화 그린다고 생각하면 쉬운 게, 만화 그릴 때 그냥 뭐 어떤 남자애가 와서 얘를 그냥 퍽 때렸다, 이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뭐 우리 부모님을 죽인 남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퍽 때려서 쓰러뜨려서 이겼다, 이렇게 되면은 스토리가 생겨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그거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냥 이게 퍽 때렸다는 사실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에도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아까 그 샤넬백을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냥 샤넬백을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20대 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 사람의 생각,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말로 하지 않았어도 생각하고 있는 거여도 그런 것들을 투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냥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을 만화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좋은 스토리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해야 잘 그릴까? 이 말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 사용자와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가 주고받는 행위와 반응이 있어야 함. 사용자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는 흥미로워야 된다. 만화니까 재밌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싶어야 되니까 흥미로워야 되고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뭐 에어팟이라는 거를 홍보하려고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뭐 내가 에어팟을 이렇게 끼고 뭐 흥얼흥얼하면서 좋아한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제가 흥얼흥얼 하면은 에어팟을 쓰는지 아니면 무슨 그냥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 사용자가 이 에어팟을 어떻게 쓰는지 이게 무선 이어폰이고 이렇게 줄이 없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왜 이 서비스가 필요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왜 이 서비스가 필요했냐면 제가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유선 이어폰을 쓰고 있었는데 뭐 맨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줄 때문에 계속 여기다가 꽂아놓으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는 줄 없는 이어폰을 만들었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줘서 내가 이제 이걸 껴봤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게 스토리보드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었다면 이 스토리보드가 괜찮은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건데 뭐 시스템은 조화로운가, 시스템이 사용자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가, 시스템이 사려 깊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보드 안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안에 나오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사람은 평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만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한 건데 이제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나는 내 과제에 만점을 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고 이게 맞냐 하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은데 사실상 과제를 할 때는 그게 조금 어렵죠. 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가족한테 보여주면 뭐 어차피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친구한테 보여주자니 약간 내 아이디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평가를 잘 해보세요. 어떤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흥미로워야 하고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 나와야 하고 왜 이 서비스가 필요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세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좋은 스토리보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페르소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그려주는 걸 스토리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고사에 했던 내용에 조금 수정할 거 수정하고 스토리보드로 만화 그려서 넣고 이제 최종 보스죠. 이제 서비스 대표 이미지 이게 스토리보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것도 맞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그냥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어떤 다른 팀이 했던 하드코어라는 팀이 했던 자료를 발췌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배경인 사진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사람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이 아니라 사진 위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조금 더 그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에 더 집중이 잘 되고 배경을 바로 알아보기 쉽고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더 약간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더 완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이런 방식도 추천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어플리케이션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같이 보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스토리보드 안에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서비스를 같이 보여주면 더 뭔가 완성도 있어 보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전 거에 비하면 조금 허접해 보이죠, 사실. 근데 이것도 열심히 한 겁니다. 이것도 열심히 한 거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전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 왜 드냐면 전 거 같은 경우에는 귀여운 느낌이 없어요.
귀엽게 안 했고 약간 실사에 더 가깝게 그림을 그렸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캐릭터처럼 귀염귀염하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장단점이 있는 게 이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이고 뭔가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인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신뢰가 안 가냐? 그건 또 아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는 사람이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더 보고 싶지 않나요? 앞에 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재밌고 보고 싶은 그런 스토리보드예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만드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그냥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앞이랑 똑같이 배경은 사진으로 돼 있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내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게 나왔는데 앞에 거랑 똑같은데 그럼 왜 보여줬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9번이랑 8번 보시면은 조금 더 그 앞에 거보다 화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거를 어느 정도 강조하냐는 그 제공하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뭐 이미 화면들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앱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게 더 정보 전달에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포함을 해뒀습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보드 종료됐고 서비스 대표 이미지 이 부분인데 이 서비스 대표 이미지는 뭐냐? 이 서비스를 진짜로 대표하는 이미지인 거죠. 이 서비스가 뭔지, 이 서비스가 어떻게 나올지를 그냥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기획만 한다고 하는 건 기획 수업이었겠죠. 저희는 어쨌든 간에 디자인론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쁘게는 아니어도 이게 어떻게 보일지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일지 한번 뽑아보는 게 서비스 대표 이미지인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를 만화로 그리는 거라고 했죠. 서비스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거에 어바웃 서비스가 뭐였냐면 그래서 결국 내가 기획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였죠. 그럼 이거는 서비스 대표 이미지는 그래서 결국 내가 기획한 서비스가 이렇게 제작될 예정이다. 그래 이렇게 제작될 예정이다에 대한 주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서비스 대표 이미지예요. 그래서 주요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 거를 넣으시면 되는데 교수님이 주셨던 예시로는 이게 있죠. 첫 번째 예시. 그 아까 그 샤넬백 사는 그 서비스였죠. 결국 그거는 어떻게 보면 쇼핑몰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딧 A라는 어플 보시면은 뭐 라이브 픽, 럭셔리 퀴즈, 레이디스, 티켓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쇼핑몰 형태를 하고 있죠. 뭐 어디를 눌러서 들어가서 뭐 쇼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이 크레딧 A의 주요 기능은 쇼핑몰처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중고거래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중고거래라는 건 앱 화면에서 잘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표 이미지로 이 쇼핑몰 메인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중고거래라는 게 잘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우측 하단에 판매에 있으니까 이걸 만든 사람은 그 이게 중고거래 쇼핑몰이란 걸 보여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노력했는데 이걸 알아봐 주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다. 뭐 교수님이 보여주신 예시가 언제나 베스트인 건 아니니까. 예시 2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지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엔 조금 아쉽다 싶은 거는 지금 이미지 1에는 가이드, 이미지 2 알람, 이미지 3 일정, 이미지 4 스마트홈, 이미지 5는 뭔지 잘 안 나와 있죠. 뭐 스마트폰으로 시청 중인 영상을 TV로 연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화면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이 페이지 구성에 대한 건데 그냥 이미지 1, 2, 3, 4, 5라기보다는 그냥 위에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이게 가이드 화면이고 알람 화면이고 일정 화면이고 이런 식으로 이 휴대폰 아래에 타이틀을 달아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훨씬 더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지 더 편했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4번에 그냥 두 줄 띡 있는 거, 5번에 그냥 하나 있는 거 이 두 개만
2만 좀 설명이 돼 있고 1, 2, 3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해도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화면만 보여주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 1 같은 경우에 가이드를 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가이드 화면이래. 뭐 보니까 뭐 예매 티켓 출력, 티켓 구매, 멤버십 조회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뭐 내가 뭐 티켓을 사는 거를 도와주는 화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유추를 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할 거를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띡 던져주기보다는 이게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같이 더 적혀 있으면 훨씬 좋다.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왕이면은 미리미리 해서 이렇게 좀 설명 같은 거는 친절하게 적어주는 게 좋고, 뭐 여기 화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디자인 수업이 아니니까 이 디자인 구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사실 딱히 없긴 하네요. 근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그 보여드렸던 예시 1이랑은 다르게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죠? 근데 아마 저희가 이 튜터링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이 예시 2처럼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급하게 그냥 PPT로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쁘게 못 만들어요. 시간도 없고 이게 하나를 만드는 게 되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시 1 같이 이미지를 만든 거는 진짜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 1처럼 못 만들었다고 사실 기죽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디자인론 수업은 그 약간 저희가 수업 초반, 튜터링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아티스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기획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정보가 잘 눈에 들어올지를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 예시 2처럼 그냥 이 화면 안에 어떤 게 들어갈지만 구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주시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대표 이미지 부분도 이제 설명이 끝났고 이제 또 추가적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했는데요. 좀 사실 되게 허접해 보이죠? 이게 예시 2랑 비슷해요. 예시 2가 더 잘했다. 이게 이게 제가 그 2학년 때 기업가 정신 할 때 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서비스에 대표 기능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작업할 때 저는 포토샵 쓰지 않았고 그냥 PPT로 대충 이렇게 이미지 따가지고 대충 얹고 이래서 이거 화면 이 2장 만드는데 한 8분? 8분 걸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급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4번째 사진 보면은 이미지 그 동그란 부분에 잘 맞지도 않고 대충 해서 보냈죠. 이때 제가 또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 스플래시 화면에 들어가는 내용들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 정보기입 화면, 사진을 통한 비문 등록 이 부분이 어떤 화면으로 구성될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짜집기해서 그 뭐 대충 이미지 같은 거 아무 데서나 여기서 이거 가져오고 여기서 이거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짜집기해서 구성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이쁘게 하면 물론 좋은데 구성만 하면은 일단은 괜찮다라는 거고 시간이 남는다면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보여주고 났으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게 얼마나 멋있다라고 하는 어필은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디자인 안 본다고 하셔도 사람이라면 디자인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디자인의 순기능? 나쁜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별로인 것도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좀 더 뭐 내가 이만큼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만큼 돼 보이게 디자인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PPT 그러니까 이 과제물의 퀄리티를 좀 높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그걸 제일 뽐낼 수 있는 페이지가 여기 그 대표 이미지 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표 이미지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디자인 조금 더 넣어서 그래피컬하게 넣어서 예쁘게 보여주면 훨씬 더 있어 보인다. 그냥 이게 이미지만 띡띡 넣는 게 아니라 뭔가 뭐 다른 화면은 이 4번 같은 화면에서는 휴대폰 있죠? 그 뒤에 배경도 들어가 있죠, 이쁘게. 그리고 이게
이 퀴즈 화면을 옆으로 휙 넘기면 저 퀴즈 미션 체크리스트가 보인다라는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 예쁜 이미지들 넣고 예쁘게 구성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사실 평가에 디자인에 안 들어간다고 했지만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전체적인 퀄리티를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화면, 이 대표 이미지가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화면인데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 뭘 제공하냐. 전자화된 처방전 제공을 하고 맞춤형 보강 리마인더를 제공을 하고 자세한 복약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담겨 있는 화면이 이 대시보드 화면이에요. 하고 보여주는 게 이 전체 페이지인 거죠. 대표 이미지 페이지. 이런 식으로 대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더 좋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막 많은 페이지를 만들면 사실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뻐서 붙여 넣기는 했지만 약간 대표 이미지를 막 이렇게 4장, 뭐 8장 이런 식으로 붙여 넣기보다는 이렇게 예쁜 거 한두 개에 집중을 하고 선택과 집중 알죠? 한두 개 이쁘게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도 괜찮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제가 했지만 너무 허접하고 조금 더 예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저희 이제 5회차 한 번 더 남은 그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참고 사이트랑 쉬운 모법 제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뻐 보이게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있어 보이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실무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다뤄볼 생각인데 이거 일정을 정하려고 아까 투표 올렸죠. 이거 투표 많이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호. 이제 지금 28분이니까 30분에 마감을 할게요. 이제 마감 투표를 몇 분이 해주셨지? 9명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이 저 빼고 11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투표를 한 건 아니니까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약간 박빙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동안 5회차에서 어떤 걸 할지 맛보기라고 하면은 뭔가 이런 멋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화면을 띡 보여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구성하는 것들을 그 5회차에서 다룰 거예요. 저는 이 화면 만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5분 걸리거든요. 5분 안 걸려. 4분? 4분 걸리는데 이거를 사실상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만들려면 처음 하면은 2시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빨리 이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약간 속성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포스터도 좀 뭐랄까 유치해 보일 수 있는 포스터도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게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는 것들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그냥 화면 띡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컴퓨터에 직접 얹혀서 쓰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뭔가 내가 프로젝트를 잘 준비한 것 같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시 30분. 그럼 이제 10시 30분이 됐으니까 지금 저희 투표해 주신 거 보니까 제일 많이 골라주신 게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저희 5회차는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남아주셔도 되고 저한테 카톡 주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할게요.